죄송합니다, 소대장님. 미안해. 오늘은 힘들 것 같습니다. 윤수야, 할머니가 왔는데. 석 달 만에 찾아온 외할머니를 외면한 손자. 하지만 그가 모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제일 늦게 알게 됩니다. 김윤수, 22살. 그는 자신의 외할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창피하다며 외면했던 손자 앞에서 부대 전체가 일어나 경례하는 순간 윤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곧 본편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처럼 무료입니다. 이야기가 기대된다면 미리 눌러주세요. 전남 고흥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막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외손자 윤수가 입대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면회를 가는 날이었거든요. 윤수야, 우리 윤수 얼굴 좀 보자. 얼굴살 빠졌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복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수 기른 고구마를 삶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캔 고구마들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솥에서 익어가고 있었죠. 그 옆에서는 바닷가에서 직접 따온 김을 바싹 말린 것들이 보자기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복순의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외손자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끼지 않는 마음이었거든요. 복순에게 윤수는 그저 외손자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딸 명옥이 서울에서 연락도 드물게 하는 상황에서 윤수는 복순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윤수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복순은 이 아이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90 넘은 나이에도 텃밭을 가꾸고 바닷가에서 김을 따는 것도 모두 윤수를 위해서였죠.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야지. 복수는 어제 잡은 닭으로 끓인 백숙까지 준비했습니다.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도록 밤새 푹 끓인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어요. 부대에서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다는 걸 복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른 것들로 만든 음식이라면 윤수가 분명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죠. 복수는 낡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몇 년 전 장날에 산 것인데 그나마 가장 괜찮은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복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수가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런 걱정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그리고 복순의 가슴에는 작은 배지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낡아서 빛이 바랜 그 배지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복순에게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그 배지를 만지작거리며 복순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발에는 편한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신어온 검은 고무신이 가장 편했거든요. 긴 여행길을 가야 하는데 발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복수는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윤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말이죠. 윤수야, 할머니가 간다. 기다려라. 복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큰 보자기에 싸며 마음이 설렜습니다. 석 달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윤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윤수가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는지, 선임들이 괴롭히지는 않는지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첫 번째 버스를 탔습니다. 고흥에서 광주까지 가는 시외버스였어요. 복수는 평생 이렇게 먼 길을 혼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윤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버스표를 사며 기사에게 몇 번이나 갈아타는 방법을 물어보기도 했죠.
버스 안에서 복수는 계속 보자기를 만지작거리며 음식이 상하지 않았나 걱정했습니다. 특히 닭백숙은 국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싸왔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거든요. 고구마도 식으면 맛이 없을 텐데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윤수가 좋아할까? 부대 음식만 먹다가 할머니 손맛 그리웠을 텐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복수는 윤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를 잃고 복순의 품으로 온 5살 윤수,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때부터 복수는 윤수에게 할머니이자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광주에서 갈아탄 버스, 그 다음 버스까지 총 7시간의 긴 여행이었습니다. 복순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여행이었지만 윤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마침내 부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택시에서 내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곧 만날 윤수 생각에 힘이 났어요. 부대 정문 앞에 경비병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수도 저렇게 늠름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부대 정문에서 면회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져온 음식들을 검사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모든 절차를 차분히 따랐습니다. 윤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떤 절차든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면회실로 향하는 길, 복순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외손자의 얼굴이 어떨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면회실 문 앞에서 복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자 많은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광경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젊은 부모님들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있고 교복을 입은 동생들이 장병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어머니들이 예쁘게 포장된 음식들을 건네는 모습도 보였죠. 복수는 자신이 들고 온 낡은 보자기를 내려다보며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외손자를 만나러 온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간절했거든요. 복수는 면회실을 둘러보며 윤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창가 쪽에서 윤수를 발견했을 때 복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외손자는 훨씬 늠름해 보였어요. 짧게 깎은 머리, 반듯한 군복 차림이 제법 의젓해 보였습니다. 복수는 기쁜 마음에 손을 흔들며 윤수를 불렀어요. 윤수야. 하지만 윤수의 반응은 복순이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윤수는 복순을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복순은 잠시 당황했지만 윤수가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다시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수는 같은 소대 동기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동기들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도시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한 동기의 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다른 동기의 아버지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건네는 음식들도 예쁜 상자에 포장되어 있었죠. 윤수는 그런 동기들의 가족들을 보며 자신의 할머니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낡은 원피스, 고무신, 그리고 남루한 보자기까지. 윤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창피함 그 자체였어요. 동기들이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볼지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야, 김윤수, 내 할머니 아니야? 동기 하나가 복순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윤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모르는 분이십니다. 복순은 여전히 윤수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손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죠. 복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윤수는 더욱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향하기까지 했어요. 면회 시간이 시작되자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장병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포옹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복순만은 홀로 면회실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윤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윤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지나가는 군인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어요. 그때 박소의 중이가 면회실을 둘러보다가 혼자 앉아 있는 복순을 발견했습니다. 박소희는 복순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어느 분을 면회 오셨나요? 김윤수라고 제 외손자인데요. 혹시 어디 갔는지 아시나요? 박소희는 김윤수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얼마 전 면회를 거절한다고 신청서를 낸 병사였거든요. 박소희는 복순의 애타는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희는 윤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화장실 근처에서 동기들과 어울려 있는 윤수를 발견했죠. 윤수는 면회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김윤수 이병 할머니께서 면회 오셨는데 왜 나오지 않나? 죄송합니다, 소대장님.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면회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윤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단지 할머니가 창피해서 피하고 있는 것뿐이었어요. 박소희는 윤수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그 순간에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께 전해드려야겠군요. 박소희는 다시 면회실로 돌아와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수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오늘 면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순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요? 어디가 아픈가요? 많이 심한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곧 나을 겁니다. 복순은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손자가 아프다는데 면회를 고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먼 길을 와서 그냥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 음식이라도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직접 만든 것들이에요. 복수는 보자기를 풀어 준비해온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삶은 고구마, 말린 김, 그리고 아직 따뜻한 닭백숙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어요. 박소희는 그 음식들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을지 눈에 선했거든요. 특히 닭백숙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면회실 전체에 퍼지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수는 2~3시간을 더 면회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윤수가 몸이 나아져서 나올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면회 시간이 끝나갈 때까지 윤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7시간을 달려와서 외손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쓸쓸했어요. 복순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대를 떠난 후 박소의 중위는 계속해서 그 할머니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면회실에서 혼자 앉아 기다리던 모습, 외손자를 걱정하던 눈빛,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들까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박소희는 군 생활 8년 동안 수많은 면회 장면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순의 모습에서는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특히 복순이 보자기를 풀 때 잠깐 보였던 작은 배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낡은 원피스 왼쪽 가슴에 달린 그 작은 배지는 분명 참전기념 배지였거든요. 박소희는 그 배지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군사학과를 전공한 덕분에 그것이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기념 배지 특유의 디자인과 색깔이 어렴풋이 기억났거든요. 분명히 참전기념 배지였는데 박소희는 소대 사무실로 돌아와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려 봤습니다. 복순이 음식을 꺼내면서 옷깃이 살짝 벌어졌을 때 그 작은 배지가 햇빛에 반짝였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왜 그런 배지를 달고 계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박소희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전쟁 참전기념 배지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배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참전자들에게 수여되었던 배지들이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검색만으로는 복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소희는 부대 내 역사 기록 담당관인 장도식 중령을 떠올렸습니다. 30년 넘게 군 복무를 하면서 한국 전쟁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을 해온 전문가였거든요. 특히 참전 배지와 훈장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장 중령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령님, 잠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 들어와. 무슨 일인가? 장 중령은 늘 자료 정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들이 가득했고 특히 각종 군 배지와 훈장들이 진열된 유리장이 사무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박소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중령님, 오늘 면회 온 할머니 중에 참전기념 배지를 달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여성분이었습니다. 장중령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소희를 바라봤어요. 참전기념 배지라고? 어떤 모양이었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작은 원형 배지였고 가운데 뭔가 문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좀 바랜 금색이었어요. 장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전쟁 당시 수여되었던 각종 배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장중령은 그 중에서도 특별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게. 이런 배지였나? 장중령이 가리킨 곳에는 한국전쟁 적십자 구호대원 참전기념 배지라고 적힌 작은 배지가 있었습니다. 박소희가 본 것과 매우 유사한 모양이었어요. 네, 바로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분명 한국전쟁의 적십자 구호대원으로 참전하신 분이야. 이 배지는 전쟁 당시 대한적십자사 구호대원으로 활동했던 분들에게만 수여됐거든. 장중령의 설명에 박소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오늘 면회 온 그 할머니가 정말 참전 용사였다는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런데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이복순이라고 하셨습니다. 83세라고요. 장중령은 즉시 오래된 파일 캐비닛으로 향했습니다. 이복순. 중얼거리며 1953년 파일을 꺼냈어요. 전쟁 말기 기록들을 봐야겠군. 장중령은 파일을 넘기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마침내 한 페이지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여기 있군. 이복순 구호대원. 장중령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급히 다가가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23 여성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복순, 1930년생, 1953년 2월 대한적십자사 구호대원으로 미 제8군 야전병원에 파견, 부상병 간병 및 통역 업무 담당 중 능력을 인정받아
현지 고용 의료보조원으로 전환. 적 게릴라 공격으로 인한 파편 부상 후에도 부상병 치료에 전념. 1953년 12월 전쟁 종료와 함께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 박소희는 그 기록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면회 온 그 할머니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것이었어요. 사진 속 젊은 여성의 눈빛에서 오늘 본 복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령님, 이분이 그분 맞습니까? 틀림없어. 참전기념 배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증거야. 그분들에게는 그 배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거든. 장중령은 다른 자료를 꺼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복순 씨는 대한적십자사 구호대원으로 시작해서 미군 부대 현지 고용 의료보조원까지 된 특별한 경우야. 당시 23이었는데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미군 의료진과 한국인 부상병들 사이에 통역 역할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박소희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런 분이 오늘 초라한 모습으로 외손자 면회를 왔다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복순 씨는 자신도 부상을 당했는데도 다른 부상병들을 먼저 돌봤다고 되어 있어. 특히 한국인 부상병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돌봤다는 미군 의료진들의 증언이 남아있지. 장중령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당시 미군 부대장이 작성한 추천서와 대한적십자사 본부의 공로 인정서가 들어있었어요. 여기 보게. 미군 대령과 적십자사 회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감사장이야. 이복순 구호대원의 헌신적인 의료지원 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박소희는 그 감사장을 읽으며 감동받았습니다. 언어와 국경을 넘나드는 인도주의 정신으로 부상병들을 돌본 숭고한 사명감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적십자 구호대원이면서 동시에 미군 부대 의료보조원 역할까지 했다는 건 정말 특별한 경우야. 그만큼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았다는 뜻이지. 장중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참전기념 배지를 평생 간직하고 계신다는 것만 봐도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그 작은 배지가 그분에게는 청춘을 바쳐 나라와 인류를 위해 봉사한 증거이자 자부심이거든. 박소희는 이 모든 기록을 보며 오늘 있었던 일이 더욱 안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외손자에게 외면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특히 이분의 경우는 더 특별해. 적십자 정신으로 시작해서 미군 부대에서도 한국인 부상병들을 더 세심하게 돌봤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다친 우리 군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는 거지. 장중령은 마지막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생 그 경험을 가슴에 품고 살아오셨을 거야. 그분에게는 그 배지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겠지. 박소희는 이 모든 기록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중령님, 이분을 모시고 특별한 행사를 할 수는 없을까요? 당연히 해야지. 참전용사 예우는 우리 군의 기본 의무야. 더욱이 적십자 구호대원 출신이라면 더욱 의미가 크지. 인도주의 정신과 애국심을 동시에 보여주신 분이니까. 장중령도 박소희의 제안에 즉시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순을 다시 부대로 모시고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소희는 윤수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수 없도록 공식적인 명령으로 말이에요. 김윤수 이병, 내 외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다. 윤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박소희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 같아 걱정이 되었거든요. 소대장님, 외할머니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서 그래. 내 외할머니가 달고 계신 배지를 봤나? 윤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배지를 달고 다닌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박소희는 복순의 참전 기록을 윤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윤수는 그 기록을 보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외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윤수는 박소희 중이가 보여준 자료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외할머니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깔끔한 적십자 구호대원 복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23세 복순, 그리고 그 옆에 적힌 공로 기록들을 보며 윤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외할머니입니까? 윤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자신이 창피하다며 외면했던 그 할머니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내 외할머니는 적십자 구호대원으로 전쟁에 참여하셨어. 그것도 가장 위험한 최전방 야전병원에서 말이야. 윤수는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구호대원으로 미 제8군 야전병원 파견, 부상병 간병 및 통역 업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이 알던 외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분의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박소희의 말에 윤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한 행동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면회실에서 고개를 돌렸던 것,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했던 것, 그리고 할머니가 혼자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모습까지. 그날 저녁 윤수는 침상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모 명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에 사는 명옥이라면 외할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모, 저예요. 윤수예요. 어머, 윤수야? 웬일이니? 군대에서 전화하다니. 명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모, 외할머니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옥의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수야, 넌 내 외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몰랐구나. 명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23세 적십자 구호대원이 되셔서 전쟁터로 가셨어. 그때는 나도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내 엄마가 어릴 때 자주 들려주신 이야기야. 윤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오셔서 내 할아버지와 결혼하셨지. 그리고 내 엄마와 나를 키우면서도 항상 전쟁 때 돌본 부상병들 이야기를 하셨어.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지, 어떻게 하나씩 돌봤는지. 명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특히 내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 어쩌면 전쟁터에서 젊은 군인들을 돌보셨던 기억 때문에 너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았어. 윤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외할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윤수야,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 윤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이모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은 후 윤수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외할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그 작은 배지의 의미, 그리고 오늘 면회실에서 혼자 기다리셨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수는 다른 동기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외할머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창피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낡은 원피스도, 고무신 대신 신은 운동화도, 정성스럽게 쌓은 보자기도, 모든 것이 외할머니의 사랑이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야, 김윤수, 어제 면회 온 할머니 진짜 내 할머니 아니었어? 동기 하나가 물어봤습니다. 윤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왜? 아니, 그냥 할머니가 너무 오래 기다리시더라고. 혹시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나 싶어서. 윤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박소의 중이가 다시 윤수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장도식 중령도 함께 있었어요. 김윤수 이병, 우리가 내 외할머니를 다시 모시려고 한다. 윤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부대 차원에서 참전용사 예우 행사를 열 예정이야. 내 외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니까. 장중령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직접 외할머니를 모셔올 수도 있어. 물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정해야겠지만. 윤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까지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결심을 굳혔어요.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윤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할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좋다. 그럼 내일 외박을 내줄 테니 직접 고흥까지 가서 모셔와라. 윤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할머니에게 사과했어요. 이제야 진짜 외손자가 되겠다고, 자랑스러운 외할머니의 외손자가 되겠다고 말이죠. 복수는 고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석 달 만에 외손자를 보러 갔다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책을 보거나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복순에게는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오직 윤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아픈 건지 자신이 준비해간 음식은 잘 받았을지 걱정스러웠거든요. 복수는 가슴의 작은 배지를 만져봤습니다. 60년 전 적십자 구호대원으로 활동했을 때 받은 참전기념 배지였어요. 평생을 간직해온 이 배지는 복순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봉사했던 자부심의 증표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그 배지마저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손자가 자신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혹시 자신의 모습이 창피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였나? 복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의 깔끔한 옷차림과 자신의 낡은 원피스를 비교하며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윤수가 서울에서 자란 아이라서 시골 할머니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고흥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로 갈아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버스 안에서 졸음이 몰려왔지만 잠들 수가 없었어요. 윤수가 정말 아픈 건지, 혹시 자신 때문에 곤란해한 건 아닌지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마을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복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윤수 이야기로 가득했을 입이 오늘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텅 빈 방이 더욱 적적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부엌에서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 7시간의 긴 여행, 그리고 결국 만나지 못한 외손자까지.
윤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복수는 빈 밥그릇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윤수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창피한 존재가 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어요. 평생 외손자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수의 어린 시절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부모를 잃고 자신의 품으로 온 5살 윤수,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할머니를 찾던 모습,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서울을 동경하기 시작한 모습까지. 복수는 윤수가 자랄수록 자신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로는 방학 때 고흥에 와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바빴고 복순과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복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윤수에게 편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하지 못한 것들을 편지로나마 전하고 싶었거든요. 복수는 오래된 편지지를 꺼내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손글씨가 예전만큼 또박또박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정성스러웠어요. 윤수야, 할머니다. 어제 너를 보러 갔는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만나지 못했구나.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된다. 밥은 잘 먹고 있니? 감기는 다 나았니? 복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윤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창피하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할머니는 시골 사람이라 옷도 촌스럽고 말투도 어색할 거야. 다음번에는 더 예쁜 옷을 입고 가겠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계속 글을 써내려갔어요. 하지만 윤수야,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부끄러워하더라도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할머니에게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거든. 복수는 편지 끝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한 줄 더 적었습니다. 군대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라. 할머니는 언제나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편지를 다 쓴 후 복수는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어 부대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까지 걸어가서 편지를 붙였어요. 편지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에 복수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어제 윤수 보러 갔다 왔다면서 어떻더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복수는 그저 잘 지내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복수는 평소처럼 텃밭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수를 위해 기른 채소들을 보면서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다음 면회 때는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부대에서는 자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윤수가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 직접 모시러 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복수는 가슴의 참전기념 배지를 다시 한번 만져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60년 전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며 견뎌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윤수가 외박을 받아 고흥으로 떠난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분주해졌습니다. 박소의 중위와 장도식 중령은 복순을 위한 특별 예우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이런 행사는 부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모든 간부들이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참전용사 예우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야. 우리가 잊고 살아온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지. 장중령은 각 소대장들을 모아놓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복순처럼
적십자 구호대원 출신 참전용사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간주했어요. 박소희는 행사장 준비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강당 정면에는 태극기와 함께 이복순 참전용사 예우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렸어요. 단상에는 복순이 앉을 의자가 마련되었고 그 옆에는 참전 당시 사진과 기록들을 전시할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병들도 모두 참석하게 하세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으니까요. 박소희의 지시에 따라 부대 전체가 행사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선임들도 오늘만큼은 진지한 표정으로 준비에 임했어요. 한편 고흥에서는 윤수가 복순의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윤수를 본 복순은 깜짝 놀랐어요. 윤수야, 어떻게 여기까지? 혹시 타령한 거 아니지? 복순의 당황한 표정에 윤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창피해했던 외할머니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거든요. 아니에요, 외할머니. 정식으로 외박 나왔어요. 외할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모시러? 무슨 소리니? 윤수는 복순의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외할머니, 부대에서 외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참전용사 예우식이요. 복순은 잠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전용사? 내가 왜? 외할머니가 한국 전쟁 때 적십자 구호대원으로 활동하신 걸 부대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예우를 해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복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윤수의 태도 변화였어요. 윤수야, 너 괜찮겠니? 할머니 때문에 창피하지 않겠니? 윤수는 복순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외할머니, 제가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외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랐어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외손자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야 해소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외할머니.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외할머니 같은 분이 제 외할머니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복순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수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니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윤수야, 무슨 옷을 입고 가야 할까? 할머니가 가진 옷 중에 괜찮은 게 있을까? 윤수는 복순의 옷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낡은 옷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한복 한 벌이 있었어요. 이거 어때요, 외할머니? 한복이 가장 단정해 보여요. 이건 내 외할아버지 제사 때나 입는 옷인데 괜찮을까? 물론이에요. 외할머니가 입으시면 정말 근사하실 거예요. 복순은 윤수의 도움을 받아 한복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해온 한복은 여전히 단정했어요. 외할머니, 그리고 이것도 꼭 달고 가세요. 윤수는 복순의 참전기념 배지를 가리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던 그 배지의 의미를 이제는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 배지가 외할머니의 자랑이에요. 당당하게 달고 가세요. 복순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혼자만 간직해온 그 기억들을 이제는 외손자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출발 전에 윤수는 복순에게 당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외할머니, 전쟁 때 정말 어땠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복순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건 잊어버리게 되더라. 특히 너희 또래의 젊은 군인들이 다쳐서 오면 마치 내 자식같이 느껴졌어. 그래서 외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거군요. 그렇지.
할머니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모두 소중해. 그때 못다한 돌봄을 너에게 주고 싶었나 보다. 윤수는 복순의 말을 들으며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돌봐주신 외할머니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었을까요? 외할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외할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게요. 고맙다, 윤수야.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싶네. 두 사람은 함께 부대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윤수는 복순에게 행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부대 전체가 참석할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께 경례도 드릴 거고요. 경례를 할머니에게? 네, 참전 용사에게 드리는 예우입니다. 외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요. 복순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부대에 도착했을 때 박소의 중이가 직접 나와서 복순을 맞았습니다. 어르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정성껏 준비했으니 편안히 계세요. 복순은 박소희의 정중한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젊은 여군 장교가 자신 같은 시골 할머니에게 이렇게 예의를 갖춰주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내일이 바로 예우식이에요. 박소희의 말에 복순은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윤수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며 용기를 주었어요. 외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60년 만에 자신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외손자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주고 있으니까요. 예우식 당일 아침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병들은 군복을 단정히 갖춰 입고 강당으로 모여들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엄숙한 분위기가 부대 전체를 감돌았습니다. 복순은 윤수가 준비해준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한복이라 어색했지만 가슴에 단 참전기념 배지가 유난히 빛나 보였어요. 60년 동안 간직해온 그 작은 배지가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외할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윤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복순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당당함을 엿볼 수 있었어요. 특히 참전기념 배지를 단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윤수야, 할머니가 떨린다. 이런 자리에 서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괜찮아요, 외할머니. 저도 함께 있을 거예요. 강당 입구에서 박소의 중이가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어르신, 준비 다 되셨나요? 장병들이 모두 기다리고 계십니다. 복순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그 순간 복순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르신,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박소희의 안내에 따라 복순은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장병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단상에 마련된 의자에 앉자 장도식 중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복순 어르신은 1953년 한국전쟁 당시 23세 나이로 대한적십자사 구호대원이 되어 최전방 야전병원에서 부상병들을 돌보셨습니다. 장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전쟁이 그들에게는 역사책 속의 이야기였지만 오늘은 살아있는 증인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복순 어르신은 적 게릴라의 공격으로 본인도 부상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다른 부상병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헌신 덕분에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60년 전 야전병원에서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총상을 입고 들어오는 젊은 군인들,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들, 그리고 자신을 엄마처럼 따르던 어린 병사들의 모습까지. 특히 이복순 어르신은 미군 부대에서도 근무하시면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한국과 미국 부상병들을 모두 차별 없이 돌보셨습니다. 이는 인도주의 정신의 진정한 실천이었습니다. 장중령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장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순을 바라보는 시선에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김윤수 이병이 나와서 할머니께 경례를 드리겠습니다. 윤수는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군복을 입은 윤수의 모습이 복순에게는 60년 전 자신이 돌봤던 젊은 군인들과 겹쳐 보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윤수는 복순 앞에 서서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이병 김윤수, 한국전쟁 참전용사 이복순 어르신께 경례합니다. 복순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꿈꿔온 순간이었어요. 자신이 돌본 젊은 군인들 중 하나였던 외손자가 이제는 자신에게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할머니. 외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윤수의 말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소의 중위가 일어났습니다. 전체 차렷, 이복순 참전용사님께 경례.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모두가 복순을 향해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경례.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경례 구호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복순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60년 전 23세 젊은 구호대원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젊은 군인들로부터 경례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박소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군인으로서 이런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어요. 젊은 장교로서 참전용사의 희생을 제대로 기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0년 전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 젊은 군인들을 보살피는 것은 어른으로서 당연한 의무였어요. 복순의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예우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제 외손자 윤수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 가장 고맙습니다. 복순은 윤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외손자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외할머니의 행사를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젊습니다. 60년 전 제가 돌봤던 군인들과 같은 나이예요. 부디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순의 말이 끝나자 강당 전체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가 한참 동안 계속되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장병들이 복순에게 다가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한국 전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라는 말들을 들으며 복순은 가슴이 벅찼어요.
윤수는 복순의 곁에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외할머니의 외손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예우식이 끝난 며칠 후 복순은 조용히 고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 면회를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가슴에는 여전히 그 작은 참전기념 배지가 달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랑이 되었습니다. 고흥에 도착한 복순을 본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며칠 전 윤수를 만나러 갔다 와서는 풀이 죽어있던 복순이 이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복순이네, 무슨 좋은 일 있었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네. 이웃집 할머니가 물어보자 복순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수가 할머니를 부대로 모셔가서 특별한 행사를 해줬어요. 참전용사 예우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참전용사? 복순이 내가? 네, 젊었을 때 적십자에서 일했던 것 때문에요. 복순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복순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는 복순을 소개하는 작은 전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대에서 보내준 복순의 참전 기록과 사진들이 전시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평생 함께 살아온 복순의 숨겨진 과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분이 계셨다니. 복순이가 그런 일을 했었구나. 복순은 마을회관 전시관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평생 혼자만 간직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편 부대에서는 윤수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이야기할 때도 외할머니 자랑을 자주 했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셔. 적십자 구호대원으로 최전방에서 부상병들을 돌보셨어. 진짜? 대단하네. 그럼 내가 면회 거절한 거 완전 잘못한 거네. 응, 내가 정말 바보였어. 외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랐지. 윤수는 이제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해 여름 윤수에게 첫 외박이 나왔습니다. 윤수는 망설이지 않고 고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외할머니를 찾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 윤수가 집에 들어서자 복수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예전에는 윤수가 와도 어색해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윤수야, 우리 윤수 왔구나. 많이 컸네. 군대 가서. 외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윤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외할머니가 보고 싶었거든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찾아왔다면 이번에는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서 온 것이었어요. 외할머니 마을회관에 전시관 만들어진 거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런가? 할머니는 아직도 어색해. 이런 걸로 유명해지다니. 당연히 유명해지셔야죠. 외할머니는 영웅이세요. 복수는 윤수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외손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윤수야, 할머니가 텃밭일을 좀 도와줘. 혼자 하기엔 힘들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윤수는 군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복순과 함께 텃밭으로 향했어요. 예전에는 농사일을 싫어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면서 윤수는 복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외할머니, 전쟁 때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어떤 부상병들을 돌보셨어요? 복순은 호미를 들고 풀을 뽑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참 어린 군인들이 많이 다쳐서 왔어. 너만한 애들도 있었지. 총에 맞아서 오는 애들, 포탄 맞아서 오는 애들. 너무 안타까웠지.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그 애들이 더 무서웠을 거야.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을 보면 할머니가 위로해주고 싶었어. 복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윤수를 바라봤습니다. 윤수야, 그래서 할머니가 너를 더 아끼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때 돌보지 못한 젊은이들에 대한 마음이 너에게 가는 것 같아. 윤수는 복순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텃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윤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윤수야, 이제는 부끄럽지 않니? 할머니가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윤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외할머니.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도 외할머니 자랑 많이 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외할머니, 제가 하나 약속드릴게요. 윤수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면회 때는 제가 직접 모시러 올게요. 군복 입고 떳떳하게요. 복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고맙다, 윤수야. 할머니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네. 외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날 밤 복순과 윤수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0년 전 전쟁 이야기부터 윤수의 미래 계획까지 할머니와 손자가 나눌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윤수야, 할머니는 이제 걱정이 없다. 너도 훌륭하게 자랐고 할머니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외할머니, 저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조국도 지키고 가족도 지킨 거예요. 복수는 윤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60년 전에는 나라를 위해 봉사했고 지금은 사랑하는 외손자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고운 바다의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가슴에 참전기념 배지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배지가 자신과 윤수를 이어준 다리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외할머니가 되었다고. 윤수도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외할머니를 더욱 자랑스러워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할머니와 손자 두 사람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가 된 밤이었습니다.